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공동주택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물리적, 사회적 노후화가 진행되므로 관련법에 근거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그중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 향상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탄소 중립 비전에 맞는 주거 개선 사업이기도 합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서울에서 73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으니 적지 않은 규모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 단지의 주거 안정과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적극 행정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옵니다.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표면적으로는 안전성 강화가 이유라고 합니다. 안전,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 준공 후 입주한 14개 리모델링 단지 중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접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말입니다. 최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부실 및 사고와 오히려 대비되지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리모델링이 위험하고 부실하다 주장하는 것입니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서울시도 이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리모델링 안전 및 운용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걸까요? 국회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도 세대수 증가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리모델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이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죠. 사유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들께서 이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조합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문제가 없음에도 서울시가 관련 규정 마련을 이유로 인허가 절차를 지연, 사실상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며칠 전 본의원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참석, 모 아파트 리모델링 자문심의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높은 식견을 가진 전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축 수준의 경감과 밀도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보며 기존 베이스를 두고 증축하는 리모델링의 태생적 한계를 외면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2차 안전진단을 수평 증축하는 단지에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1차 안전진단과 안정성 검토를 마치고 이미 이주 완료했거나 이주 중인 리모델링 단지들이 있다는 것을요. 만약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혼란에 대한 원망과 이주 비용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서 지실 건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재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나 90년대 300% 가까운 용적률로 이미 건축한 곳은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동의 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을 할 경우 실거래가 15억에 육박하는 아파트 38채가 공중분해됩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리모델링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택법과 상충되는 서울시 방침으로 인한 법적 다툼과 갈등도 우려됩니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행정행위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시민들은 사업을 준비하며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방법도 꾀해야 합니다. 각 단지의 상황을 고려한 리모델링 계획을 존중하고 과도한 규제 적용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시장님 주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도 계십니다. 시민들께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차별 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차후 증가가 예상되는 리모델링 심의를 대비 다양한 시각의 균형 잡힌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리모델링 관련 전문위원 추가 선임도 요청합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